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에게 기분 좋은 날이죠. 일반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달 25일 월급을 줍니다. 오늘은 월급날. 청취자분들, 오늘은 미래유동조합 국민TV 조합원 되는 날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2,000명 조합원에서 한 100여 명 모자란데요. 빠른 시일 내에 22,000 돌파해서 23,000명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민생평화광장의 유상종 님이 광주조합원 아빠 엄마님, 앞비 엄마님 소개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조합원이 새로운 조합원을 한 명씩 모셔오는 조합원 배가운동 더욱 가열차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의 앞비 엄마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프레드 조님께서 출자금 10만원 납입하시고 조합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좀 무시무시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가스통 빠솔라님이 폐지를 모아서 출자금을 납입하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폐지를 모아서 납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니까 오늘 제가 시사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47,000원이 두드리는 어깨라는 기사.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쌍용차 노조원들 법원으로부터 무려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혹한 판결이죠. 무차별적인 손배 가압류, 이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고요. 이 족쇄 정말로 끝장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인 배춘환 씨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47억 원, 47,000원씩 10만 명이 내면 47억 원 갚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47,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런 사연을 담아서 주간지인 시사인에 보냅니다. 이 운동 지금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7,000원을 내는 운동이죠. 사실 1억 원도 채 안 됐던 그 모금이 배우 이효리 씨가 배우가 아니고 가수죠. 예. 뭐 가수이면서도 배우인 사람 많아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예. 이효리 씨가 47,000원을 보내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효리 씨 정도 성공한 연예인이면은 47,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47,000원이라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틀, 사흘째를 넘은 이 모금운동 4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하나 의원, 보좌진들도 십시일반 모은 47만 원을 시사인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장하나 의원이 돈을 직접 보내지 못한 것은 기부금품보지법상 정치인은 모금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좌진들만 보냈다고 합니다. 장하나 의원은 대신 정당한 쟁의 절차를 진행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무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합법으로 보고 가처분, 가압류 인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느냐. 자본의 논리는 이런 일표자입니다. 낸 만큼 지분을 가져가는 자본주의죠. 그러나 평등의 논리, 1인 1표제, 바로 협동조합의 이념입니다. 평등의 논리를, 자본의 논리는 냉소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이 평등의 논리, 1인 1표제에서 굴러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귀족 사회를 연상케 하는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협동조합 운동, 협동조합 기업은 바로 그 1인 1표제가 아닌 1인 1표제를 우리 사회에, 우리 삶의 성공적인 모델로 삼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국민TV 많은 성원 바라면서 오늘의 첫 칼럼은요, 한겨레신문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곽병찬 대기자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소치의 반칙과 진돗개들의 난동이라는 칼럼인데요. 다소 길긴 하지만은 한번 들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칼럼입니다. 심판의 반칙에 박근혜가 분노한다고요?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들어보시죠.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22일치 한 칼럼은 우승자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를 가장 미완성의 챔피언이라고 지목했고, 은메달의 김연아를 가장 강렬한 여성 피겨스케이터라고 소개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은 피겨가 아니라 수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트니코바가 더 많은 점수를 받도록 심판들이 머리를 쥐어짜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들은 피겨스케이팅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뉴스 전문 방송 ABC의 피겨 해설자 크리스틴 브레넌도 소트니코바의 미숙한 스핀과 연아의 완벽한 점프를 세세히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죠. 그런 논란 때문인지 세계적인 인권회복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에서는 정식 항의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명자만 벌써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 매체들의 보도 때문인지 미국인의 92%가 이번 경기의 승자는 김연아였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의 바다를 서핑하면서 안현수 러시아 기아 문제 등을 끄집어내 체육계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을 터이니 우리 대통령 박근혜 씨도 상당히 분개했을 겁니다. 선수도 아니고 심판이 반칙을 하다니.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가 세계인의 공분을 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 심판의 반칙 때문이었습니다. 선수의 잘잘못을 따지고 반칙을 가려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위해 판정을 편파적으로 했으니 이들이 피겨스케이팅의 가치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개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질에선 도박판 개설자들이 항용 벌이는 승부 조작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 속에서도 빛나는 것은 김연아와 어머니의 의연함이었습니다. 돌아서서 눈물을 쏟을 정도로 억울했지만 김연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의 권위를 지키고 그가 사랑하는 피겨스케이팅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관용과 우아함을 보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소감을 묻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죠. 나는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피겨 선수 김연아로 기억되고 싶다. 나의 연기에 12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품격과 의지를 이렇게 멋지게 드러낸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연아에게 자유를 즐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외에서 모녀가 보인 모습은 얼음판에서의 연기보다 더 멋지고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인이 연아의 은메달을 더 안타까워하고 소투니코바의 금메달에 더더욱 분노하는 데는 그런 까닭도 있을 겁니다. 네, 곽병찬 대기자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심판의 불공정과 반칙에 의해 금메달, 아니 당선을 빼앗겼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심정을 한 번이나 헤아려 봤을까? 지나간 일이라고 눈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못 본 척 지나치면 주최국이 어딨냐에 따라서 그런 텃세는 되풀이될 것이고 누가 여당 후보냐에 따라 그런 더러운 반칙과 공작이 되풀이될 것이니까요. 이 물음과 함께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 공작을 벌인 사건에 대해 댓글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건 민주당의 젊은 여성에 대한 납치, 감금, 인권유린 사건 아닌가라며 지켰던 당신의 눈초리 말입니다. 섬뜩했습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당신이 지휘하는 이 나라 검찰에 의해 수천, 수만, 수십만 건의 댓글, 리트윗 등 사이버 찌라시가 살포됐음이 확인됐는데도 당신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정은 엄격하고 객관적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딴청 부리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처럼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엄격하고 객관적이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박근혜 데자뷰를 느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면 뭘까요? 이달 초 국무조정실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 우리가 불공정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진돗개 정신이 필요하다. 진돗개 딱 한 마리를 그려놓으시라.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라는 대목에서 다시 섬뜩했습니다. 물론 규제 완화 등 특정 과제를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 기관장들은 그렇게 들을 리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사에 대해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라. 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와 말이었습니다.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라. 이번 대선은 엄격하고 객관적이었다. 라는 식의 심판의 반칙을 듣기 위한 끝없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과 반칙을 드러내려는 이들에 대해서 진돗개식의 끝장내기 공격, 그리고 이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국사를 처리하려는 이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 등 결국 그들은 진돗개에 물린 것처럼 모두 살점에 떨어져 나가거나 공직자로서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요즘 그 진돗개 정신이 극명하게 관철되고 있는 사건 또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중국 정부의 기록까지 조작한 유성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개인을, 그것도 탈북자를 간첩으로 몰기 위한 것이니 반칙치고는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의 공문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정말 졸렬하게 이럴 데 없는 반칙입니다. 거의 난동 수준입니다. 설마 이런 처절한 반칙을 요구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해온 자세를 돌아보면 오히려 반칙꾼들을 응원하는 것 같기만 합니다. 그래야 개는 주인의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런 주인을 만났으니 당신의 진돗개들은 참으로 안녕해 보입니다. 물라면 물고 물면 죽거나 나가 떨어질 때까지 안 놓는 개들. 당신의 그 서슬퍼런 눈짓에 따라 모든 흉악한 반칙을 저지르고 당신 앞에선 꼬리를 흔드는 그런 개들. 딱히 거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러시아는 그래도 염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스티 등 일부 매체들은 김야나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러나 심판들은 소트니코바에게 더 점수를 줬다. 김야나는 애석하게도 2인자였다고 했답니다.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는 집단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맹자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로 수치심, 곧 염치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염치를 모르는 개가 되기를 닥달하시니 참으로 딱할 뿐입니다. 권력기관의 정상화라면 완장차고 돌아다니며 불독처럼 으르렁대며 물고 위협하는 데서 국민에게 엎드려 봉사하는 것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정부기관은 청와대를 뛰어노는 세로미와 희망이와 다릅니다. 그들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일하도록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곽병창 대기자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예.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관료들의 늪에 빠져서 그야말로 천지사방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도 관료의 늪에 빠졌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만큼 대한민국의 관료 조직은 그야말로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수척 공조신이 관료들에게 얼마나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무슨 상개년 계획인가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요.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 내용이 없거나 혹은 관료들의 이익에 충실한 그런 것들을 마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다시 이 나라를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맹계남 선생님이 배우로 출연하시는 연극 은하수를 아시나요? 매일 한 분에게 표 2장씩 주는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9일날 막을 내릴 때까지 계속 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말에는 안 하죠. 방송을 안 하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2명이 가야 됩니다. 예, 부부, 애인, 부자, 모자, 부녀, 모녀 다 됩니다. 친구? 물론 되죠. 선후배 다 됩니다. 팟빵 게시판에 생방송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 은하수를 아시나요? 5분을 모십니다. 단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봐야 합니다. 벙커원이 있는 정미소에서 공연하고 있는데요. 5분을 모시는 이벤트도 오늘 끝내버립시다. 신청해 주십시오. 예, 7분까지 모시겠습니다. 2명은 예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하나의 약속 이벤트를 해봤더니 62명을 다 채웠는데 실제 공연장에 가봤더니 무려 15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 호주에 계신 조합원이 한 40만 원을 주고 표를 갖다 사서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안 보고 돈을 15표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5명 저도 갑니다. 저를 제외한 5명이죠. 연극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남겨주십시오. 여기서는 1명 더 됩니다. 선착순으로 7분을 모시고 마지막에 올리신 2분은 최종일 결정해서 된다 안 된다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계속되고요. 아까 빅토르 한 얘기가 나와서
오늘 한겨레신문의 그 고전학자 이상수 철학자죠. 이상수의 고전중도 이거 아주 재미있는 주간 칼럼인데요. 빅토르 앙가 초제진용이란 칼럼을 보고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제진용.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 때 초나라와 진나라는 춘추 5패 중에 하나였습니다. 춘추시대의 5강국 중에 하나였죠. 결국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을 합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을 만나서 초나라의 재상이 물었습니다. 초나라와 진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 인재의 역량이 더 뛰어나냐 이렇게 물었더니 초나라에는 좋은 목재와 가죽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의 좋은 목재와 가죽을 진나라에서 씁니다. 그렇듯이 초나라의 인재는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을 쓰는 것은 진나라입니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인재를 진나라에서 쓴다 해가지고 초제진용이라는 고사를 남겼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 나라에 아무리 좋은 인재가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대우 안 하고 제대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면은 그 나라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는 빅토르 안현수의 기하 배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빅토르 안 자신도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초제진용, 초나라의 인재를 진나라에서 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인재의 글로벌 유동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이런 추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안현수, 빅토르 안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줬다면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했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는 부패 척결에 엄격하고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나라입니까? 편견을 줄이고 그리고 기회를 열어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는 초제진용을 막아줄 만한 수준이 됩니까? 라는 이상수 철학자의 물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부패 그딴 소리 하기 전에.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이 쓴 박근혜 여성 대통령의 1년 그리고 여성의 1년이라는 칼럼도 여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여성 권익이 신장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들어보시죠. 공군사관학교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은 개그 콘서트 뺨치는 코미디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요약하면 이렇다. 오는 27일 졸업식을 치르는 공사는 당초 종합성적 수석인 여성생도에게 돌아가야 할 대통령상을 차석인 남성생도에게 수여키로 했다. 여생도의 체력 검정과 군사학 성적이 저조하다는 게 이유였다. 성차별 논란이 일자 공사 교장은 여생도가 자기 개발 노력,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게 사실이면 포상 대상에서 아예 빼야 옳다. 하지만 공사는 여생도에게 국무총리상을 주기로 돼 있었다. 대통령상에는 부적격이지만 총리상엔 적격이라니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를 빌리면 많이 당황하신 교장이 앞뒤 안 맞는 해명을 갖다 붙인 거다. 결국 공사는 결정을 번복해 여생도에게 대통령상을 돌려주기로 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사상 최초로 여자가 대통령이 됐다는데 이 사회는 여전히 남성 우위의 사회인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라의 자칭 보수 세력이 뽑은 대표 선수일 뿐이지 그 사람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아무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공사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도 또 일어났어요. 공사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할 법하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가 거들고 나섰다. 육사는 올해부터 생도 성적을 산정할 때 군사학, 군사훈련, 체육, 훈육의 비중을 높이고 일반학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정예 장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반학 성적이 우수한 여성들이 불리해지는 만큼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12년과 2013년 여성이 수석 졸업을 차지한 후 바꾸겠다고 나섰으니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앞서 육군은 학군 사관 후보생 군사훈련 평가에서 학교별 순위를 매기던 제도도 폐지했다. 2012년 하계훈련에서 숙명여대, 2012년에서 2013년 동계훈련에서 성신여대가 각각 1위를 차지한 뒤 벌어진 일이다. 역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 뿐인가. 예, 군은 그야말로 액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 남녀가 공정하게 경쟁하면은 여성이 훨씬 더 우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고시, 사법시험이라든지 행정 고시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런 거죠. 남자들보다도 오히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이른바 남성 패권주의라고 그러죠. 저도 남성이긴 합니다만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여성이 최고 권력을 쟁취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여성의 삶의 질이 달라지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죠. 한 해 동안 이 나라 여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말 돌아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김민아 논설위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스캔들이 떠오른다. 여성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하던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추문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 윤 전 대변인은 해명 과정에서 한미의 문화적 차이를 들먹여 한국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모욕했다. 둘째,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하는데도 모래밭 속 진주라며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임기 내내 자질 논란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여수 기름 유출 사건으로 낙마했다. 그렇잖아도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2명뿐이던 여성은 1명으로 줄었다. 당연직에 가까운 조 장관을 제외하면 현 정부 여성 장관은 제로다. 남성 중심 정치 문화를 가진 이탈리아에서도 엊그제 국방장관을 포함해 절반이 여성인 내각이 출범했는데 말이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지금 강요들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마저 남자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 1명만 여자고 전부 다 남자입니다. 예. 계속 들어봅시다. 셋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 정권의 엄호 속에 검정을 통과한 이 교과서는 한국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술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80 넘은 할머니들은 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일선 학교를 찾아다녀야 했다. 논란 끝에 수정되기는 했지만 할머니들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을 응어리가 남았다. 넷째,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성추행 사건. 이 검사는 송년회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에 회부되고도 공식 징계 아닌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인사상 불이익도 없었다. 성폭력은 박 대통령이 근절을 촉구해온 4대 사회악 중 하나임에도 그는 면죄부를 얻었다. 지난 1년 한국의 보통 여성들은 참 고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기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이 여성의 기회를 확대하기는커녕 발목 잡는 이런 행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청와대 여성수석이 단 1명도 없고 여성 비서관이 출범 초보다도 더 오히려 줄어든 상황,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인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바로 청와대 안부터 고치세요. 그리고 국무회의부터 고치란 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손을 걷어붙이는 자기 집구석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분이 어디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입을 놀릴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김연아와 이상하가 메달을 따면 태극낭자의 힘을 상찬합니다. 각종 입시 고시 결과를 거론할 때는 여풍당당해 경탄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차별적 잣들을 들이댑니다. 이래서는 곤란하죠. 여성이 대통령은 될 수 있어도 사관학교 1등은 꿈꾸기 힘든 나라라면 정상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김민아 논설위원의 글. 단지
여성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차별,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비정상의 일을 거꾸로 정상이라고 강변하면서 이 정상을 비정상으로 돌리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일당들의 그러한 움직임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이주희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라이카님 역시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까지 완료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 기재하지 않으신 재호 아빠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제주시 삼도 1동의 YSJ4308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뚱뽕장님, 야, 이거 뭐 닉네임이 아주 뚱뽕장님 조합원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까지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하지 않으신 이주희님, 재호아빠님, YSJ4308님도 조합원가입 뿐만이 아니라 출자금 납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맨 상단에 있는 조합원 숫자는 출자금을 납입한 사람만 카운팅이 됩니다. 자, 박홍규 영남대 교양학부 교수의 한국일보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분도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데요. 뭐 좋은 글을 쓴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박홍규 교수라는 분은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요. 또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또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박홍규 영남대 교양학부 교수의 판검사들의 유감 표명, 요즘 한국일보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의 칼럼들 괜찮은데요. 요즘 자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교수의 칼럼 판검사들의 유감 표명 들어봅시다. 지난 13일 무죄 선고 뒤 강기훈 씨는 23년 전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의 유감 표명을 원했다. 같은 날 부산에서 불임 사건 피해자들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검사였던 변호사는 좌경화된 사법부를 탓하는 유감 표명을 했다. 그와 달리 강기훈 씨 사건 관여 검사들은 어떤 유감 표명도 할 것 같지 않다. 어떤 사건이든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여 검사나 경찰로부터 최소한의 사과라도 받아내고 싶지만 그런 검경은 없고 검경은 도리어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을 원망한다.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도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다 조작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힌 것을 재심 시작 5년 만에 겨우 판단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질질 끌었는가? 아직도 육조지의 하나라는 끌어서 조지는 것이 있는가? 강기훈 씨는 그 판사나 23년 전 판사들에게 유감 표명을 원했으리라. 물론 판사들도 그런 유감 표명을 한 사례가 없다. 법대로 재판했다고 할 뿐이다. 검경도 법대로 했다고만 한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강기훈 씨 같은 3년 징역형의 경우가 아닌 사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 사법부가 검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양형, 잘못된 수사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잘못으로 드러났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사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나마 세상이 바뀌어 재심이 이루어진 것만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법권 남용과 악의적 기소의 대표적인 사례인 예수님 재판 2000년간이나 재심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에서 재심이 청구되었지만 예수를 재판하는 로마 제국의 개성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유에서 기각됐습니다.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재심이 청구되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지배한 바티칸에서 2000년 동안이나 이탈리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재판의 재심이 있었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예수나 소크라테스뿐이겠습니까?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또한 억울하게 처형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처행한 사람들의 유감 표시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국가폭력과 국가범죄가 수없이 행해진 뒤 과거사 청산인이 과거 극복인이 하는 경우에도 판검사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대체로 그렇다. 나치 치하 판검사들도 극소수의 고위직을 빼고는 마찬가지였다. 처벌은커녕 어떤 유감 표명도 없이 패전 후의 독일에서 판검사들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도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적국에서는 독일 점령하에 괴뢰 정권 판검사에 대해 처벌한 적이 있지만 그 숫자나 형량도 다른 협력자들에 대한 것과 비교하면 예외적이었다. 그 이유 역시 법대로 했다는 것이었다. 홀로코스트의 수행자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다. 자신들은 정책과 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문제다. 바우만이 말했듯이 그들에게는 합리적 처리만이 문제이지 도덕적 처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파괴 기계로서 철저히 분화된 그 일부의 기능에 충실했을 뿐 전체를 알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았다. 바우만은 그런 현대의 합리성이 홀로코스트를 낳았고 따라서 그런 합리성이 지속되는 한 홀로코스트는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얼마든지 지속된다고 경고한다. 그 선구가 드레피스 사건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한나 아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왔던 악의 평범성.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총이 아니라 칼로 전쟁을 했던 시기에는 바로 눈앞에서 손과 발이 베어지고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잔인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생명에 대해서 존중사상이 싹 텄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현대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더 악의 평범성이 와닿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합리적인 법과 절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성을 외면당하는 이런 시대. 우리 그대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강기헌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검사나 잘못된 구형을 때린 검사나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이 모두가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후대에 심판을 받을 때 그 판결을 내린 판사나 구형을 때린 검사 모두 처벌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강기헌법. 과연 판검사가 대세인 이 시대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기훈 씨 사건은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데 드레피스 재판에서도 판검사들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게다가 드레피스는 첫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면으로 겨우 풀려났다가 다시 재심을 받아 무죄가 되었다. 12년 만이었으니 23년이나 32년보다는 짧았지만 강기훈 씨 사건이 터졌을 때 작가 졸라 같은 사람이 있기는커녕 죽음에 굽한 운운한 시인이나 신부가 있었을 뿐이라고 개탄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자들보다 더 훌륭한 수많은 시민이 강기훈 씨를 응원했었다. 그들 모두 강기훈 씨의 유죄 판결에도 무죄 판결에도 유감의 눈물을 흘렸다. 판검사 따위가 아니라 시민의 유감 표명에 참된 희망이 있다. 과거처럼 언론을 특정 엘리트들에 의해서 독점되던 시대에는 그런 엘리트가 위대한 존재인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이제 그 아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이러한 시대에 과거의 엘리트들이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고 하면서 노태우 정권의 연맹에 도움을 줬던 시인 김지아나 혹은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주사파가 있다는 둥 뭐 하여튼 희한한 소리를 찌끄렸던 서강대 총장 박홍 이런 인간들 과거라면 여전히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허위의 가면들이 속속들이 벗겨지고 있고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에 의해서 심판받는 시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가 무서워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허위의 찌라시를 이 인터넷 바다에다가
똥물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조합원 가입 다시 부탁드립니다.